여러분들의 계좌에 짜릿한 수익을 안겨드릴 종목, 말초 신경을 자극할 주식, 말초 주식. 오늘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15년 정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주식의 수익률은 좋을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저만의 지표가 생겼는데 그 네네. 느낌이 있어요. 소개해 주실 때. 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느낌을 주셨는데 네. 그래서 수익률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송동현 대표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종목 4개 해주셨었는데 이 종목은 대한제강. 네, 대한제강이죠. 예, 직접 AS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철근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도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양호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던 이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시황이 좀 좋다 보니까 사실 이제 며칠 동안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틀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나는 흐름을 보이더니 이제 일단 제가 매수 드린 구간보다는 조금 높은 자리에서 일단은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빠요. 한 개가 아니라서 다음 주식은 코퍼스 코리아를 소개해 주신 뒤로도 차트가 우상향을 했습니다. 네, 제가 한 요 정도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자리가 드린 매수가보다는 이제 높이 올라가서 아무래도 이제 또 콘텐츠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저평가된 콘텐츠 업체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관심권에 그렇죠.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좀 눌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이 집 장기 평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S&T 모티브를 봐야 합니다. 네. S&T 모티브 저희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이후로 장중에 5%까지 수익이 되고 오늘이 좋네요. 오늘 좋네요. 네. 며칠 동안 안 좋다가 오늘 방송하는 날에 하필 좋아서 일단은 막판에 그냥 살짝 얘기 드렸습니다. 역시 저평가된 어떤 전기차용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시장의 중심이 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 짜릿한 수익을 안겨드릴 말초 주식 그 첫 번째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네, 베팅 해야죠. 네, 유비케어. 네. 자, 말씀을 드릴까요? 네.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대면, 일단 비대면 원격 진료 수혜주로 꼽혔던 이제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종목을 곰곰이 살피다가 어제의 어떤 그 매수 포인트를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모두 양매수 들어가면서 상업펀드도 한 15,000주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자체가 좀 눌려있는 그런 가격대로 보이고 밸류 자체도 PER 약 13배 수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컴퓨터랑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 비트컴퓨터보다 약간 저평가된. 그리고 지금 5월 달이면은 정부가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원격 의료 수혜주죠. 이제 그런 포인트를 두고 이제 유비케어를 조금 관심을 둬야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 지금 이제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유비케어가 이제 다양한 이 의료 정보 플랫폼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원격 진료 의료주도 이제 꼽히기도 했지만은 병의원의 다양한 이제 의료용 플랫폼, 예를 들면 뭐 결제라든지 이런 좀 이제 전자용으로 좀 손쉽게 결제할 수 있고 좀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간의 이제 그런 전반적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이런 기본적인 이제 정보 속에서의 이제 원격 진료 수혜주로 일단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생길 것 같다라는 관점과 밸류가 나쁘지 않고 그다음 기술적 위치가 좋다라는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지금의 매매 타이밍을 노려보겠습니다. 근데 차트가요. 대표님 이런 차트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소위 이제 깨끗하지 못한 차트라는 얘기를 저희 개인 투자자들 하는데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장중 변동성이 크니까. 네, 일단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조금 시가총액이 좀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모습이 나와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 아니고 실적도 나오면서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가 일단 좀 낮고 그래서 지금 자리 자체도 제가 이격이 벌어진 자리가 아니고 이격이 거의 없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단기 슈팅이 나오면 더 좋겠죠.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시면 되니까 이제 그런 약간의 어떤 포인트도 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도 가능한 그런 관점에서 좀 가지고 와봤다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5월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원격 의료 수혜에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단기 매매로 괜찮아 보여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는 그럼 얼마까지 보십니까?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제가 보통 10% 정도를 잡거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이제 8,200원 선으로 우선은 목표가를 세워보겠고요. 1차 목표가입니다.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6,700원 라인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가 8,200원 정도면 혹시 더 길게는 목표가를 더 높게도 잡으십니까? 일단은 이제 의료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장기적인 수혜예요. 그래서 이제 단기 목표가를 실현해서 물론 조정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앞으로 했던 중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는 이 1차 목표가 수준 정도는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1차 목표가 돌파 여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할 주식은 사막 컨덴서는 어떤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베팅해야 됩니다. 네. 일단 사막 콘덴서도 지금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테슬라가 시간에서 5% 정도로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또 2차 전지 관련된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사막 콘덴서도 사실상 테슬라 관련된 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장용 MLCC라든지 그다음에 전장용 DCLC, 바로 이제 DC 유닛 커패시터를 공급하는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 쪽과 아주 테슬라 쪽과 이제 관련된 서플라이 기업으로서의 현재 그 밸류가 상향 평가되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이는데 왜 오늘 자리에서 공략을 하냐면 그동안 2차 전지가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 사막 콘덴서는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테슬라 사진, 네. 일론 머스크 형, 우리 사진인데 형님. 굉장히 일에 찌든 모습이네요. 일에 찌든 모습입니까? 그래 보이는데요. 저는 아주 장난기 가득한 이 얼굴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꿈을 계속 너무, 만들어가는. 멋있는 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거의 뭐 머스크의 시대다라고 할 그럼요. 만큼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데 사막 콘덴서의 포인트는 밸류도 일단은 별로 오르지 않았고 적절해 보이고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막 시작한 그런 자리에 놓여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외국인 수급과 프로그램 수급 제가 지난주에 프로그램 수급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외인과 프로그램 수급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지금 바닥권 구간에서 갑자기 이제 그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봉의 흐름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단은 사막 콘덴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도 우선 단기적으로 시황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안정적인 실적 확대에 따라서 공급에 대한 안정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도 실적의 중장기적 성장성은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또 MLCC 관련 사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MLCC. 네. 네. 오늘 같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겹호재가 겹친 게 삼성전기가 오늘 필두로 또 어떤 새로운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MLCC 관련 회사들을 다시 조명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그렇지만 MLCC 종목으로도 엮이면서 그렇죠. 이제 2차 전지 쪽도 MLCC 다 들어가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DCLC라는 그런 기능 부품, DC 유닛 커패시터라는 전자기용 부품까지도 같이 공급을 해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수록 사막 콘덴서도 역시나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실까요? 네, 일단은 현재 가격에서 일단은 매수 밴드로서 한번 분할 매수 의견 먼저 드려보겠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역시나 한 10%대인 64,000원 구간의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 가격은 53,0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말초 주식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솔루스 첨단 소재를 베팅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제 약간의 성격이 좀 다르게 갖고 왔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 좀 전지박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막 콘덴서는 이제 막 주목받는 MLCC 쪽이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굉장히 시황은 좋습니다. 근데 다른 2차 전지 종목에 비해서 그닥 주목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은 1분기 실적이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 분기부터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게 키움증권에서 분석한 산업의 어떤 커패시티 증설 계획인데 이 CAGR이 바로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53% 정도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는 것이죠. 즉, 이 전지박 쪽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전지박 쪽은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생산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2025년까지, 6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지금 매출이라든지 그 산업이 확장되는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도 중장기적 수혜는 분명한데 우선은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제 매수 포인트라고 보는 것입니다.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한 5%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주 매수하기 적절한 위치에서 조정받고 올라가고 있는 자리라서 한번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다 같이 오르면서 맞습니다. 예, 이 종목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지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네, 요인은 맞습니다.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이제 전지박에 대한 수요와 그다음에 이제 전지박 생산 계획이죠. 지금 이제 퀘벡 공장에 이제 공장을 다 지어놨잖아요, 캐나다에. 이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도 회복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분기에는 약간 단기적인 수요 문제 때문에 좀 적자 부분이 일어났지만은 2분기부터는 점차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좋은 이제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2차 전지 종목들은 이게 조정이 안 사면은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순식간에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골이 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골이 네. 깊을 때도 있는데 네. 언제 그 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래서 다 만회를 또 했죠.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장의 중심은 확실히 원래는 2차 전지. 반도체였는데 2차 전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죠. 네. 2차 전지예요. 이 2차 전지가 맞습니다. 좋다고 하는 이유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상승력이 뭐 우리가 다 아는 정도의 수준인데 아예 볼모지에서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는 곳은 그야말로 상단이 뚫려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계속된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에 주목을 한다. 아직까지 초기에 불과하죠. 예, 그렇죠. 네, 테슬라도 이제 지금 테슬라 전기차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약 8에서 9%밖에 그렇습니다. 일단 아직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아직은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넷플릭스랑은 좀 다르죠. 아,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넷플릭스를 오늘 저희 또 네이버도 함께 봤는데 네네. 같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성장주의 성장이 제한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의 멀티플을 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충분히 새로운 조정도 산업이 받았고. 예, 시작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저희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한번 보죠. 소재. 예. 차트상으로는 어떤 자리인지 저희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는 네. 꼭 차트를 봐야 하죠. 네. 예, 어떤 자리입니까? 네, 이게 현재 모습 같은데요. 제가 일단 캡처를 해온 거는 좀 지금 이제 다른 모습인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쭉 조정을 받았습니다. 11만 원까지 갔다가 이 조정을 많이 받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 포인트에서 슬슬 이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은 이제 다시 올랐죠. 이제 그러다 다시 눌렸다가 주요 이평선 이격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다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오늘도 외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선은 이격이 딱 좁아지고 다시 한번 단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이 순간이 저는 매수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리가 저는 매수 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차 목표가 8만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6만 4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종목을 굉장히 오늘 9시 이후에 받았는데 그 이후로 상승폭이 빠르게 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가 네. 지금 매수가가 좀 높아졌어요. 저희가 그렇죠. 잡았던 매수가가 71,700원인데 이미 72,000원까지 오른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표가는 계속 8만 원으로. 네, 우선은 분할 매수를 이제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일단 8만 원부터 한번 돌파 여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저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주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HFR을 베팅하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오늘 좋은 정보만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네. 유비케어가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사실 나머지 세 종목은 중장기적으로도 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종목인데 HFR은 제가 2022년도 매일경제에서 제가 그 연초에 어떤 종목이 제일 기대되냐 했을 때 좀 꼽아본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종목을 그동안 조금 몇 개월 못 봤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면서 4만 원까지 터치한 그런 종목이고, 근데 오늘 자리에서 왜 다시 보냐면 조정을 끝나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입니다. 우선은 HFR은 이제 실적이 그동안 미국, 북미나 일본향 수주가 중요한데 이쪽에서 약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수주 물량이 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났고 특히 이제 일본과 미국, 북미향 쪽에서의 어떤 수주고의 활발한 전개
지금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주가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 쪽. 그리고 북미항은 이제 막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본 쪽에 많은 이제 수주 물량이 나왔는데 이 기업은 삼성전자 빼고도 이 5G의 어떤 뭐 랜이라든지 BSS라든지 DU 부분 이런 부품들에 대해서 이 턴키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일본 NEC에 공급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아주 상당히 훌륭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목을 받는 포인트는 바로 5G, 프라이빗 5G거든요. 프라이빗 5G가 뭐냐면은 이 한마디로 프라이빗 많은 데이터와 용량이 필요한 그런 산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어떤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라든지 이런 고용량, 고주파수가 필요한 산업에서 일부만 이제 5G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서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망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프라이빗 5G 쪽의 HFR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일본 NEC에 공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북미항 AT&T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북미 쪽의 통신사 쪽에서의 수주가 올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어떤 실적을 보시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는 흑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EPS 증가율이 특히 이제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좀 올해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좀 꼽히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5G가 필요한 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훌륭하고 앞으로 카펙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HFR을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고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네. 네, HFR도 그동안 4만 원을 달성한 이후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자리에서 일부 양봉 흐름들이 좀 나와주면서 좀 추세를 벗겨낼 수 있는 그런 거래량과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에서 매수 관점 얘기를 먼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자리 35,600원 선에서 일단 매수 의견을 먼저 드려보겠고,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역시나 전고점 4만 원을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요 32,000원 정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